702번입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30m 위치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바로 연직 운동이죠. 그 물체의 t초후의 높이가 h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높이를 무엇으로 봐도 된다? 자, 위치 함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 높이가, 즉, 이 xt 함수가 얼마가 되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때의 t를 찾아주면 바로 속력은 속도를 구해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겠죠. 속력은 부호가 항상 양수잖아요. 따라서 속도 함수에다가 t 값을 넣은 다음에 바로 절대값을 취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xt가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자, 이 xt가 얼마가 되는, 바로 0이 되는 t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높이가 0이니까. 그럼 양변을 5로, 마이너스 5로 나누면서 정리해보면 t 제곱 마이너스 5t, 그리고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5t에 마이너스 6이 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t-6과 t 플러스 1이 0이 되고, t는 시각이니까 양수가 되어서 t가 바로 6이 되어야 되죠. 그 말은 6초 후에 이 물체는 어떻게 되었다? 땅으로 떨어졌다. 즉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그때 속도를 구하면 되니까 속도는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30을 미분하면 0이고 25t는 25가 되고요. 마이너스 10t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바로 6일 때의 바로 속도를 구해보면 25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마이너스 35가 된다는 거죠. 자, 얘는 6초 후에 땅에 떨어졌을 때의, 지면에 떨어졌을 때의 속도가 되고, 바로 속력은 바로 뭐다? V6의 바로 절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로 얼마가 된다? 35 m/s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03번입니다. 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a m/s 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h m라고 할 때, 이 h가 다음과 같은 이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보통 위치를 x로 많이 표현하니까 그 높이를 xt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 지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면에서 어떤 물체를 쏘아 올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쏘아 올리면, 물체는,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다? 자, 속도가 0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어서 바로 자유 낙하 운동을 하게 되어서 땅에 다시 떨어지겠죠. 이제 최고 지점에 왔을 때의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최소 80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이 처음 속도에 따라서 이 물체는 높이가 80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겠죠. 처음 속도가 좀 어떻게 된다. 자, 속도가 좀 큰 값이 되어야 되지. 처음 속도가 아주 작아버리면 이 물체는 높이가 최소 80m까지도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80m 이상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면으로부터 이 높이가 80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 80m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최고점,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이 최고점이 80m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최고점이 80m보다 낮아버리면 물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자, 최소 80m까지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최고 높이 올라가는 이 도달하는 점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점의 위치를 찾을 때는 일단 속도가 0인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바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a-10t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속도가 0이 되기 위한 이 t 값은 10t가 a가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t가 10분의 a 초일 때, 10분의 a 초일 때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때 높이가 80 이상이 되면 되니까 t 자리에 다시 10분의 a를 대입하면 a 곱하기 10분의 얼마가 된다? a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바로 10분의 a를 제곱한다. 이게 바로 최고점에 있을 때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보다 8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때의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좌변이 8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 좌변이 최고점일 때, 최고점일 때 바로 무엇이 된다?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00분의 a 제곱인데 100과 5를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20분의 a 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얼마? 80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의 얘는 20분의 바로 2가 되어서 20분의 a 제곱이 되겠죠. 얘가 80 이상이 되면 되고 결론적으로 a 제곱이 얼마 되면 된다? 16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 a 제곱이 넘으면 바로 1600이 넘으면 마이너스 160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이 1600은 40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40과 a 마이너스 4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가의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큰 수인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바로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 A는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04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 대한 속도 함수가 나타나져 있죠.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맞죠? 이 속도 함수를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위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을 먼저 체크해 보면 자,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 바로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즉,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바로 도함수니까. 자, 0에서 d까지는 바로, 자,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d에서 h까지는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 h보다 더 클 때는 뭐가 된다? 다시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1번부터 보면요. t는 a에서 가속도를 물어보죠. 여러분, 가속도는 속도의 동함수잖아요. 그러면 t가 a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따라서 그 기울기 값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 참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두 번째, D와 E 사이입니다. D와 E 사이, 요 사이가 되겠죠? 속도는 증가하나요? 속도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번은요, B와 E 사이입니다. B와 E 사이. 이 사이는
가속도는 일정한가? 가속도는 뭐라고요? 바로 속도 함수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B에서 E까지는 어떻습니까? 자, 직선 위를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각 직선은 모든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따라서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T가 F일 때는 P는 정지합니까? 자, P가 정지한다는 말은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죠? 0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T가 F일 때는 속도가 0이 아니죠.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E부터 G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값으로 속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이 그래프 자체가 그래프가 아니라 이 점피가 일정한 속도의 값을 가지면서 전진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정지가 아니죠. 정지한다는 말은 일단 속도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점 D나 점 H인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자, 0에서 I까지 전피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면서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D점과 H점인데 D의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D에서는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고 H에서도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두 번 바꾼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705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s의 속도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속도 함수가 바로 3차식이다. 그 말은 3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vt를 우리가 식을 만들 수도 있죠. 이 t축과 어떻게 0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나고 d에서 만나니까 x의 인수를 가지고 x-b의 인수를 가지면 x-d의 인수도 가진다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p라고 두면 되고 자 어떻습니까? p는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기억은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A일 때와 C일 때의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그랬죠. 운동 방향은 바로 V, 속도의 보호를 따라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에서는 V의 값이 어떻게 되면 함수값이 VA는 바로 양의 값을 가지고요. 자, C일 때는 VC, 즉 속도의 보호가 얼마 된다? 음의 값을 가지겠죠. 그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VA 값이 되고 자, 극소가 바로 C가 되니까 그죠? 바로 여기가 VC가 되니까 바로 운동 방향이 서로 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T가 C일 때 전피는 운동 방향을 바꿉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자, 일단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되어야 되죠. 그 말은 B점이나 D점을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서 부호가 좌우의 부호가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바로 t가 얼마일 때와 b일 때와 t가 d일 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자, 그리고 t가 d일 때는 p의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 맞죠. 그리고 전비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두 번이다. 자, 가속도는 자, 속도 함수의 도함수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것은 이 속도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박수 바로 x 이꼴 a와 바로 x 이꼴 c에서 가속도가 0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번이 되는 것도 참이 되어서 자, 옳은 말은 기억과 디귿과 리얼 바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속도 함수는
바로 위치 함수의 도함수고 이 속도 함수에서의 바로 x축 위에 부분은 바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위치가 증가하고 위치가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 함수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가속도를 의미하고 자, 속도 함수의 극대와 극소가 바로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자,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 함수가 바로 0이 되는 이 값이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후보가 되면서 좌우에서 반드시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그럴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06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자,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조금 전까지는 속도 함수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위치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위치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 바로 x축, 다른 말로 t축이 되죠. t축 윗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부분이면 t축 아래쪽이 후진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d보다 큰 쪽에서는 다시 전진하고 있겠죠. 자, 이처럼 이 위치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요, 이 그래프 상을 판단할 때, 자, 이 상태에서 판단해도 되겠지만, 이 그래프 자체를 이 t축으로 몰아 붙여버리세요. 붙여버리면, 요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요렇게 위로 요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까지 내려오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이 위치 함수 그래프를 CD라고 보고요. 이 C를 그대로 이 X축 벽면으로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피라고 할까요? 전피가 움직이는 모양을 바로 이 X축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서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전진이라고 한다면 전진하다가 유턴을 하죠. 그리고 또다시 유턴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기가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 원점이잖아요. 이 점이 바로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여기 점과 이 t가 b일 때, t가 d일 때 다시 원점을 통과하게 되고, 자, 이때와 이때는 바로 유턴하는 과정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바로 x인 바로 위치 함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함수가 되는 거니까 바로 x 이퀄 a와 x 이퀄 c에서 바로 속도가 얼마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0과 a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전진하는 거죠. 맞나요? A와 B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바로 후진하는 경우가 되고 다시 전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면 0과 B, 0과 B 요 사이죠. 그러면 자, 전진했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후진하면서 B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도착합니다. 자, 이때 전피의 속도는 T가 A일 때 바로 최대가 됩니까? 바로 t가 a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때는 속도가 0이 돼버리죠. 이때 VA는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저, 이 위치 함수에서는 이 그래프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되니까 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져서 0이 됐다가 음의 값을 가지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가 a일 때는 속도는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t가 b일 때는 전피는 운동 방향을 바꾸나요? 자, b일 때는 여기죠. 그러면
전진했다가 B가 0이 된다는 말은 B가 0일 때는 이 점이 되니까 저 이쪽으로 말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전진해서 유턴을 한 다음에 원점을 다시 지나고 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죠. 따라서 여기서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가 맞나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일단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되죠. 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은 바로 t 이퀄 a와 t 이퀄 c에서 자 오른쪽으로 가다가 유턴했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고 여기 t 이퀄 c일 때도 자 왼쪽으로 오다가 속도가 0이 되고 오른쪽으로 바꾸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근데 b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진하다가 후진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쪽이죠.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속도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자, 위치 함수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것은 바로 극대와 극소에서 바로 속도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t가 c일 때는 전피의 속도는 0입니까? c일 때는 자, 유턴하는 자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저 v가 0이 되는 게 맞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D것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0에서 D 사이에서 전피는 t가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t가 c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느냐? 자, 여기가 지금 얼마죠? 위치가 2입니다. 위치가 이고 여기는 위치가 자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오른쪽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이 갔다면 이때는 왼쪽으로 세 칸이 갔으니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 바로 xt 위치 함수의 무엇을 절대값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즉 A일 때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면 바로 C일 때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칸 갔다? 세 칸을 갖는 거죠. 자, 따라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바로 시간이 T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 리을만 참이 되고 기역 리을은 거짓이 되어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